안녕하십니까. 하정우 시사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두 장 한번 보시죠.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 좌측 사진은 보셔도 이렇게 답답하죠. 네, 이 대기오염이 아주 날로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이동 수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반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다들 아시겠지만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것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수 전기차, 우리 일반 전기차입니다. 가운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원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배터리입니다. 예, 이 배터리, 큰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그 배터리의 에너지를 축약을 한 것이 이 자동차의 구륜 운동으로 연결돼서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엔 이 수소전기차인데요. 수소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이렇게 탱크 3개가 있습니다. 그 수소를 주입을 시켜서 그 주입된 수소의 힘을 그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죠. 그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연료 전지에 전기를 만들게 되고 그 전기의 힘이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보통 차량마다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차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물이 나온다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친환경 차량입니다. 이 두 자동차 모두 친환경 차지만 순수전기차, 일반 자동차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전기차는 수소 저장 탱크를 장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장단점의 재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전기차, 순수 전기차 단점은 배터리가 크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 방전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수소 전기차에 비해서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다. 그리고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겁니다. 장점은 이게 뭐 장거리로 가진 못하니까 단거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 사실 내연 기관이 갖지 않는 내연기관이 뿜어내지 않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서로 장단점 비교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소전기차의 단점은요, 충전소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설치 비용, 특히 이제 인프라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일반 내연기관의 주유소 설치 비용보다 약 5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도요, 현재는 일반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은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탱크에 수소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길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시험을 통해서도 또 충전 시간이 또 짧게도 됐고 수소와
그 공기가 만나 가지고 배출되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이 일반 자동차가 다니면서 이 노상에 있는 공기들을 흡입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정화 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대의 수소차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전기차인데요.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만 한번 보죠. 현대차 넥소가 개발한 것이 590km를 가고 토요타 미라이가 502km를 갑니다. 반면에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는 383km. 충전 시간은 뭐 일반 우리가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 것처럼 약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는 지금 급속으로 충전한다 하더라도 빠른 것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평균 지금 급속 충전이 1시간 정도. 완속 충전은 뭐 야간에 집 앞에 콘센트 꽂아서 하면 완속으로 한 9시간 되는 것. 상당히 불편하겠죠.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약간 한 1년 정도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토요타하고 혼다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 이 수소 전기차는요, 사실 승용차뿐만 아니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금방 방전이 되고 짧은 거리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는 버스라든지 트럭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소만 계속 주입이 된다면 자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약간 좀 확장해서 이게 산업물류 전반에도 아주 혁신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공물류라든지 선박, 특히 선박에는 또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유의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의 대체적인 용도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수소전기차와 이제 충전소가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충전소가 확충이 돼야 이 대체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번 독일을 한번 보시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소 보급차는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수소차는 지금 한 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지금 50곳이 만들어져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수소 전기차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2곳의 충전소가 있고 183대의 이제 수소차가 보급되어 있는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수소 충전소 확충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뭐 순수 전기차가 좋다, 수소 전기차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 내연 기관보다는 더 친환경적이고 효용성이 높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수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과 또한은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또 이 보시는 시청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